네, 안녕하세요. 어, CR못의 시계 리뷰 2탄. 오늘은 롤렉스 제품을 준비했고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롤렉스 시드웰러 제품입니다. 시드웰러 제품의 리뷰인데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새 제품을 피를 주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처음 작년에 이제 이 시계를 구매했을 때 리뷰는 제 블로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영상 편집을 하고 사이트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블로그 주소를 자세히 남기겠습니다. 그때 이제 아무래도 오픈 케이스 리뷰나 이런 영상 리뷰는 아니어도 블로그 리포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새 제품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시드웰러. 흔히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별명은 이제 레드웰러라는 별명이 있어요. 레드웰러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차차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보시게 되면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줄였던 줄이나 이제 가격 정보 택이고요. 상자를 안쪽으로 열게 되면 나와 있는 이제 설명서라든지 보시게 되면 네. 서브마리너 같은 경우 이 설명서가 이제 되게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시드웰러 딥시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로 되어 있네요. 서브마리너나 이제 어떤 데이저스트 모델 같이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용 설명서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환 방향 회전 배절이고요. 그리고 잠수 후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다이버 워치다 보니까 이런 설명들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롤렉스 보증서 카드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구매된 제품이고요. 18년 7월 14일 스탬프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피를 주고 산 모델이기도 한데요. 이전 판매자분이 이제 새 제품을 판매하셔갖고 그래서 구매하러 부산까지 갔던 제품입니다. 한국어 설명서 나와 있다는 내용인데 1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롤렉스 SA는 본 시계의 정상적인 성능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5년 동안 보증합니다. 보증서예요. 즉 5년 동안 보증한다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오메가도 보증이 이제 2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죠. 튜더 같은 경우 지금 롤렉스의 자회사인 튜더 같은 경우에도 아직 2년인 모델들이 많지만 실제로 5년까지 보증되는 모델들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굉장히 잘 착용하고 다니는 모델이기도 한데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 제가 차고 왔다가 이 캡도 씌운 거고요. 지금은 요즘에는 구매를 하게 되면 지금 보이게 되면 여기 있는 스티커나 또 이제 이런 뒷면의 스티커 또 이렇게 버클의 스티커들 같은 경우도 다 제거된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착용을 하면서 자연스레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이제 롤렉스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그렇게 스티커나 이런 걸 따로 떼지도 않고 서명 같은 경우도 서명도 하지 않았어도 구매를 할 수 있었던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닦아 볼게요. 보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와는 다른 제품이라는 거는 좀 디자인은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다이버 워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롤렉스에 나오는 다이버 워치들 디자인과 통합되어 있어요.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에서 이제 서브마리너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가 지금 서브마리너가 옆에 갖고 있질 않는데, 예전에 제가 서브마리너를 착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품이 저한테 아무래도 좀 작아 보여서, 그래서 제가 구매를 안 했었는데, 실제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시드웰러나 딥시의 존재를 모르고 롤렉스는 사이즈가 나와 맞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포스팅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43.5mm의 이 시드웰러, 레드 시드웰러 제품을 알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백화점을 여러 번 돌았죠. 근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웨이팅도 받아주지도 않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열심히 검색하다가 새 제품 매물을 봐서 약간의 피를 주고 사왔습니다. 지금은 이 제품을 구하려면 그래도 그 정도 피 이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게 구했고, 저 같은 경우 이 제품을 이제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구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레드웰러 같은 경우는 서브마리너는 200m 방수라면 레드웰러 같은 경우는 1220m까지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요. 스크류가 굉장히 깊어요.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밸브 방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인데, 이거를 셀프 와인딩을 하더라도 굉장히 뻑뻑합니다. 뻑뻑한 편이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도 안 뻑뻑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와인딩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풀어주는 건 아닌데 안 됐다는 거고,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약간 뻑뻑한 감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오토매틱 시계 셀프로 약 준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와치 와인더에 넣어놓고도 이제 따로 시계 조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간이 전혀 오차가 없는 그런 모델이고요. 보시게 되면 시드웰러, 이 빨간색 포인트, 예전에 출시되어 있던 레드 서브마리너처럼 이 빨간색 포인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레드웰러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1220m 방수, 그리고 SCOA 그 인증 받았던 모델이고요. 당연히 다이버 워치다 보니까 단방향 베젤이 착용됩니다. 이 단방향 베젤에 대해서 저도 이해도가 없었는데, 한 이제 유튜버 분들을 보고 제가 이제 알게 된 지식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1시간 정도 잠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심해로 들어가게 되면 어둡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여기 있는 야광 버튼 자체가, 이 야광 자체를 예를 들어 1시다 그러면은 내가 1시간 뒤에 나와야 된다 하면, 이 시침이 1시를 가르치게 되면 이제는 빨리 나와야 된다는 내용이죠. 산소통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다이버 워치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완벽하게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리뷰 이름이 이제 매너비의 CR모 시계 리뷰인데요. 저는 사실 시계 다이빙을 그렇게 하지도 않는 편이거든요. 또 시계에 대해서 막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딱 알고 있는 편인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면서 다시 리뷰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공부하고 있으니까, 크로노스나 뭐 어떤 시계 책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식이 쌓이면 더 자세한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리뷰했던 그 브라이틀링 슈퍼비전 스페셜과 마찬가지로 가스 밸브가 있는데요. 이게 심해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그 시계가 고장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초침이 흐르는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흘러가는데요. 약간 저는 이게 오토매틱 시계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가끔 저만의 멍때리기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번엔 날짜, 데이트 창을 한번 조작해 볼게요. 한 번을 빼면 이제 방금 소리가 났죠? 제 손톱으로 한 번을 빼게 되면 데이트 창을 조작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돌려주면 날짜가 변합니다. 오른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8, 9,
자, 오늘은 7일이기 때문에 다시 7일로 맞춰볼게요. 굉장히 신속하게 넘어가거든요. 이걸 가지고 부르는 기능 이름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이런 어떤 시계는 이게 굉장히 천천히 넘어가는 시계가 있고 어떤 시계는 빨리 넘어가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현재 시각 5시 53분. 아까 빠르게 넘겼으니까 5시 53분으로 다시 맞췄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초까지 완벽하게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초까지는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길이는 43.5mm였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길이를 직접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계에 이제 러그를 교체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러그 교체한 것도 이제 빈티지 스트랩으로 교체를 했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시드웰러 빈티지 스트랩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게 됩니다. 러그 길이는 이제 22mm고요. 네, 22mm가 딱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트랩을 교체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러그 길이가 22mm인 점을 감안하셔서 착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용두까지 길이 같은 경우는 47mm 정도 되고요. 실제로 시계만 봤을 때는 43mm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를 재게 되면 잘 안 보이네요. 아무래도 좀 카메라를 지금 목에 걸고 있다 보니까 쉽게 찍히진 않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과 이 정도 크기라서 실제 저번에 착용했던 16cm인 제 손목에 크게 어렵진 않고요. 사이즈가 안 맞진 않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가 잘 맞습니다. 크게 어색하거나 하진 않죠. 근데 제가 서브마리너를 차면 시계가 약간 작아 보입니다. 뭐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재킷을 입을 땐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런 여름에 착용할 때는 굉장히 좀 시계가 따로 놀아 보여요. 저한테 덩치에 비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선택한 거고요. 근데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라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능 자체가 한번 설명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좀 이런 게 서툴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글라이드 록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딥스에 있는 기능이죠. 이제 쉽게 사이즈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오이스터 클라스프라는 기능인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지금 제가 시계를 보시게 되면 버클에서 한번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기고 가능한데요. 앞으로 당기게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8단계의 시계 조절 칸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 이걸 미세 조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미세 조정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이제 착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다이버 워치다 보니까 실제 다이빙 스투를 입을 때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계의 사이즈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진짜 잠수복을 입을 때 입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이렇게 한다 해도 고장나진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사무실 직원이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고장나진 않습니다. 플립록 익스텐션 링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두꺼운 잠수복 위에서도 쉽게 시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계 길이가 더 늘어난 겁니다. 시계 줄이 둘레가 약 3cm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꺼운 잠수복을 입더라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렇게 하면 제가 이걸 낄 수 있을까요? 안 껴지네요. 잠수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한 번에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지금 시계줄이 이만큼씩 남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꺼운 잠수복이어도 조절이 가능하겠죠. 방금 이걸로 늘리고 아까 줄였던 글라이드락 이걸 통해서 조절을 하면 되니까 말이죠. 이 글라이드락을 통해서 원하는 내가 손목 길이에 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사실 이게 안쪽으로 잔뜩 해놨는데요. 시계줄을 한 칸 더 줄여도 됩니다. 한 칸 더 줄여도 되는데 조금 더 혹시 몰라서 제가 살이 다시 찔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여유 있게 놓고 사용할 예정인데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야광이 정말 화려한데요. 한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찍은 야광인데요. 이 야광조차 이렇게 밝게 보입니다. 한번 가이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래도 이 가이드를 롤렉스 시계를 구매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시계 구입 후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시계가 멈춘 상황이라면 반드시 크라운을 감아 수동기어죠. 네, 수동으로 시계를 감아서 시계에 밥주라는 얘기죠. 최소 25회 정도 시계를 감아줍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아까 보셨죠? 소리가 제가 뻑뻑하지 않다 그랬죠? 뻑뻑한 방향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목에 착용할 때는 자동으로 와인딩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시계가 많다 보니까 와치 와인더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롤렉스 시계와 함께 최상급 크로미터 COSC 스위스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에서 부여하는 공인 인증에 대해서 또 한 번 롤렉스에서 자체적인 실험 시설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크로노미터의 정확성, 방수 기능, 셀프 와인딩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시드웰러 보게 되면 43mm의 케이스 아까 길이 재봤을 때 43mm 정도였죠. 것들과 1220m, 4000피트까지 방수가 가능하며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와 눈금이 새겨진 한방향 베젤은 전문 다이버들을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반 형광물질보다 훨씬 푸른빛이 더 오래 지속되는 크로마 라이트로 처리된 시각 표식과 시계 바늘을 갖춘 다이얼은 뛰어난 가독성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아까 지금 여기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 압력 때문에 시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계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장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이스터 페퍼츄얼 시드웰러와 오이스터 페퍼츄얼 롤렉스 딥시는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밸브는 여러분들이 따로 열어줄 필요는 없어요. 오이스터 케이스에 완벽한 방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시계 안에 남아있는 헬륨 값을 안전하게 배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저 같은 경우 시계 이제 오른쪽으로 쳐다보니까 요 밸브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여기 보이시는 요 밸브입니다. 잘 보이시죠? 요 밸브를 헬륨 이스케이프 밸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베젤 같은 경우가 세라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세라크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세라믹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저 또한 직원한테는 이제 세라믹이라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서브마리너 제품을 상담받을 때. 근데 이게 세라크롬이라는 롤렉스만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단가도 그리고 훨씬 높다고 들었고요. 일반 알루미늄이나 어떤 그런 모델들보다는. 네, 이제 와치 와인딩에 대한 내용이고, 네, 잠수 시작 후 시간이 얼마만큼 경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침이 가리키는 베젤의 눈금을 읽으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능이고요. 뭐 설명서는 플립록, 아까 했던 기능이죠. 유지 관리, 애프터 서비스. 실제로 그리고 제 지인분께서 롤렉스 매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롤렉스 같은 경우는 5년 정도마다 오버홀 받을 필요는 굳이 없다고 하네요. 뭐 사실 5년 안에 이제 품질 보증이 되기도 하지만은 7년에서 8년 정도나 혹은 10년 정도 시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이제 오버홀을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구매했던 롤렉스 모델이고요. 서브마리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를 바꿔서 착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말로 능력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구매했던 첫 롤렉스입니다. 사실 이 롤렉스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롤렉스를 사라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읽어보고 나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롤렉스 사이즈가 나한테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찾아보게 됐고, 그 와중에 시드웰러를 발견하게 돼서 그래서 구매하게 된 모델입니다. 시드웰러, 레드웰러에 대해서 이제 레드 시드웰러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그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보를 드리는 용도로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